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투자자는 수익률을 봐야 된다고. 차이가 1억 2천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럼 누가 더 유리합니까? 누가 더 유리하죠, 얘가.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609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8억 정도에 파크리오 매수하고 싶은데 어떤가요? 주택이 없어 부동산에서 상생 임대인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괜찮을 듯 한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 지역 일대 낙폭이 확대된 지역으로서 저는 실거주 입장에서 파크리오 아파트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목적으로 계획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반대 의견을 드리냐면 투자자는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파크리오보다 수익률을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지역의 아파트도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에 위치하고 있는 파크리오 아파트 20평대 5구 타입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투자 금액은 약 8억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앞서서 조사를 해보니까 중층 이상의 시세를 조사해보니 파크리오 약 한 15억 중반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15억 중반, 15억 5천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금 우리 전세 시세는 일단 얼마 정도 하냐면 7억 5천 정도 합니다. 7억 중반. 그래서 투자금 8억에 매수가 가능한 아파트다. 자, 그런데 저는 A, 잠실 파크리오보다 다른 아파트를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연히 우리가 투자를 계획하면 다른 아파트, 다른 지역과 비교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저는 B라는 목동, 신정동 위치하고 있는,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목동 아델리체 아파트를 좀 예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파트인데 요 아델리체는 5구 타입이 아니라 8호 타입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이 아파트 지금 8호 타입 시세가 얼마냐면 중층 이상 13억 정도 나옵니다. 13억. 자, 전세 시세는 지금 현재 6억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거의 최저 금액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투자 금액이 얼마 들어가냐? 약 6억 중반 정도 들어간다. 자,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개선이 돼서 거래가 활성화돼서 집값이 다시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고점까지는 뭐 다시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고점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자,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의 정고점이 얼마 정도 나왔었냐면 이 정고점이 약 20억 정도 찍었던 아파트다. 그러면 한 번 찍었던 금액은 다시 상승할 여지가 있는 거죠. 최대치, 만약에 최대치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한 얼마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까? 약 4억 5천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다. 4억 5천. 자, 그에 반해 아델리체 아파트는 지금 매매 13억인데 정고점이 얼마 정도 올라가는 아파트냐면 18억까지 상승했던 아파트다. 그러면 약 얼마 정도 상승 여지가 있는 겁니까? 5억 정도 상승 여지가 있는 거죠. 5억 정도. 낙폭은 아델리체가 좀 더 컸지만 양도 차익이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5천만 원 차이 날 거 그냥 목동 아델리체 가는 것보다 잠실에 파크리오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파크리오는 과세다, 과세. 양도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생임대인 혜택 이거 받을 수 있나요? 상생임대인 혜택 못 받습니다. 지금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전세로 승계받은 거 매매해서 상생임대인 혜택 받을 수 있냐? 못 받습니다. 직전계약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매를 했고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보통 투자자가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죠. 그런 경우도 못 받는다. 따라서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내가 먼저 매매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직전 계약으로 인정 못하겠다라고 유권 해석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생임대 혜택 비과세 못 받고 과세가 나오는 거죠. 과세. 그러면 이거 양도세 계산했을 때 양도세 얼마 정도 나올까요? 제가 앞전에 계산해 봤더니 1억 7천 나온다. 1억 7천. 15억 5천에 매수해서 20억에 만약에 매도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실제로 우리한테 남는 양도 차익은 얼마 정도 남을 수 있는 겁니까? 약 2억 8천밖에 남지 않다. 2억 8천. 그에 반해 목동 아델리체 아파트는 이거는 비과세잖아요. 비과세. 규제지역이 아니잖아요. 지금 강남 3구는 규제지역이지만 목동은 지금 어떻게 돼요? 비규제. 그럼 우리 지금 구독자님은 주택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받기 때문에 당연히 B로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저는 B도 좋지만 B보다 C라는 주택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C는 장이동에 위치하고 있는 장인 뉴타운 아파트들 있죠. 요 아파트인데 5구 타입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5구 타입. 이 아파트 지금 중층 이상 매매 시세가 얼마 정도 하냐면 7억 중반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전세는 얼마 정도 하냐면 전세가 4억 중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투자 금액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투자 금액 3억밖에 안 들어간다. 자, A, B, C 이렇게 봤을 땐 가장 좋은 투자처는 어디입니까? 누가 봐도 잠실 파크리오다. 근데 우리는 비교 분석을 해봤죠. 잠실 파크리오와 목동 훨씬 더 이득이 크네. 목동과 장인 뉴타운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좋습니까? 목동이 더 당연히 좋죠. 평형대 구성도 완전히 다른데 그럼 당연히 목동 가야지. 근데 얘는 두 채를 돌릴 수 있네. 두 채. 자, 7억 5천까지 떨어진 이 아파트의 정고점은 얼마까지 올라갔던 아파트였냐? 10억 중반까지 찍었던 아파트다. 그러면 부동산 다시 거래가 활성화돼서 반등의 기회가 나온다면 상승 여지가 약 3억 정도는 있을 수 있겠네요. 요거 두 채니까 얼마예요? 6억이네. 6억. 그러면 B와 C를 봤을 때 C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첫 번째 취득한 거는 과세네. 과세. 그죠? 세금 내야죠. 양도세. 두 번째 주택은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주택 7억 5천에 사서 10억 5천에 만약에 매도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양도차익 3억에 과세 얼마 정도 나오냐? 약 1억 정도 나온다. 양도세 1억. 자, 1억 정도 나오면 5억이잖아요. 5억. 그러면 5억과 5억이네? 그럼 장인 뉴타운과 목동 양도 차익 똑같은데 어디 가는 게 더 유리합니까? B를 가는 게 더 유리하죠. 그죠? B를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B를 추천드리고 싶지만 아닙니다. C가 더 좋습니다. C가. 자, B는 비과세지만 얘는 양도가액 12억 원이 초과되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고가주택 양도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12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을 따로 하셔야만 합니다. 그걸 해봤을 때 얘 양도세 얼마 정도 나오냐면 1억 2천 정도 나온다. 그러면 실제로 5억의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세 1억 2천 내서 얼마예요? 3억 8천이라고. 그럼 누가 더 유리합니까? 얘가 더 유리하죠. 얘가. 차이가 1억 2천이나 차이가 납니다. 취득세? 목동 아델리체가 더 비쌉니다. 얘는 3.3%고 얘는 2.2%예요. 아델리체가 훨씬 더 비싸다고. 따라서 우리는 명성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투자자는 수익률을 봐야 된다고. 투자금 얼마 투자했습니까? 이분
6억 투자했잖아요. 6억. 6억 투자해서 5억 양도 차익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여기는 6억 5천에 투자해서 3억 8천. 그리고 강남은 8억 투자해서 2억 8천. 계산을 하고 접근을 하십시오. 계산을 하고. 따라서 명성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해관계를 다 따주셔야만 합니다. 이해태산을 다 봐야죠. 자, 그러려면 당연히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장인 유타운도 좋고 다른 지역도 분명히 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상담 받으셔서 여러 가지 전략도 함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